자, 이번엔 여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를 어제 찾았는데,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방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넥타이 하기 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기 싫은 숙제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광주 방문 모습 보셨는데 취재진이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게 넥타이였습니다. 초록색 넥타이였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며칠 전에도 노타이가 또 화제였고 그전에는 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였는데 이동석 행정관님 이 색깔, 넥타이 색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라면 뭐 화려한 넥타이를 하는 게 당연한 듯 싶은데요. 저도 파란색 가끔 맵니다. 그리고 설주환 부의장님도 뭐 빨간색 넥타이 많으실 네.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인에 있어서 저런 넥타이 색깔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끌려는 그런 행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넥타이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떤 넥타이를 또 선보일지도 관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이색적인 정치 언어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아이템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당 정치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넥타이 색깔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광주라고 하면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이 DJ의 새천년 민주당 로고색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연결시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설주환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특히 뭐 사무직이나 저희들 같이 맨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넥타이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죠. 남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이 넥타이 색깔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의 정치도 있고요. 그럼요. 저도 제가 빨간색 넥타이 뭐 좋아는 합니다만 맬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방송에서는 잘 매기는 힘들고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인 날 취임식 하는 날은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왜 축하하는 그랬나요? 의미에서. 어.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 진영은 아니지만 축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적인 계열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입는다, 잘 고른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넥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좀 이게 좀 핵심이 되는 얘기랄까요?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 취약 지역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의 이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뭐 어제 광주에 움직였을까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기가 아주 화끈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호남 국민들께도 충분히 이런 느낌이 전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이 취약지대인 건 맞습니다. 뭐 어느 정권에서나 그 호남을 공략하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이번만큼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호남 지역의 모든 후보를 낸다. 이런 후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꾀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호남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아주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말 했는지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 네. 한 위원장이 정확한 개헌 시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뭐 총선이 한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총선 때 이 일부 헌법 개정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는 국회도 가능하고 대통령도 발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매번 포기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수락연설문에서 불체포 특권에 포기하겠다는 서명하신 분에 대해서만,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만 공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매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차라리 총선 때 비용도 더 들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성숙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동의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총선 때 5.18 정신 헌법 전문의 수록과 그다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만이라도 예. 일부 좀 개정이 됐으면 개정에 대한 개헌에 대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87년도 이후에 거의 40년이 흐르는 동안 헌법이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법 개정에 너무 경직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개정이 언제든지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총선 때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헌법 일부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제안을 주셨네요. 어쨌든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호남을 구애를 보내고 있는데 호남 시민들 마음 움직일까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추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안 된 것은 이정현 전 의원께서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뭘 반성해야 되냐? 민주당의 진심이지 않은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네. 광주의 진심이지 않은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좋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질의 후보를 내면 광주 시민들도 개개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들은 그렇게 양질의 후보들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말 진심으로 호남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당선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예. 정말 양질의 후보, 뭐 한동훈 저는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리고 이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두고요. 이 광주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환 부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이번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번 국민의힘이 저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같이 어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라는 어떤 종교 집회에 가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걸로 뭐 했잖아요. 네. 근데 엊그저께 또 인천시당 그 국민의힘 인천시당 쪽에서 어떠한 문서가 배포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변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일부 어떤 당직자라든지 일부 당원들이 계속돼서 5.18과 관련한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부분,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욱더 단속을 좀 더 단도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또 특히나 그 광주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한 전 광주 광역시 후보가 있어요. 네. 어저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바로 옆에 계시던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경호를 하러 온 경찰 등을 식당에서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오라고 했다든지 경찰청장,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을 총경급인 경찰서장을 오히려 손가락으로 그냥 오라 마라 이런 식의 여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예. 과연 지금의 여당이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어떠한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야 뭐 진심인 같이 보이지만은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까지 호남에 얼마만큼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줘 주실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같이 알아야 된다.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갔어요. 행동도 하고 말도 했는데 골머리를 앓을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때문인데요. 뭘 했나요? 그렇습니다. 허식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지난 2일에 인천시 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돌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다는 제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5.18에 대해 이런 보도도 있으니 의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엄정,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요.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버린 이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이동석 현 장관 일단 비대위 출범 이후에요. 노인 비하 발언, 여성 혐오, 막말, 이번에 5.18 폄훼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난관을 좀 부딪힌 것 같아요.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노인 평화 관련해서는 직접 노인 회장을 만나 뵙고 또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고요. 또 지금 뭐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당이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할 일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남겨진 거는 이제 공관위원장 발표가 있습니다. 공관위 구성에 있어서 네. 정말 합당하고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인선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가희 기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광주에 이어서 곧바로 충북, 청주도 방문했는데 충북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동훈 위원장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충북과의 연을 강조하기에 앞서서요. 큰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청주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옛 친구들, 선생님, 이웃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면서 유머스럽게 충북과의 연을 강조를 했고요. 또 어린 시절 성당을 다닐 때는 신부님 옆에서 이 돕는 복사를 했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충북과의 스킨십을 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언급들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이슈에서는 우측의 어느 지점에서의 생각을 지지하고 어떤 이슈에서는 좌측의 어느 지점의 생각을 같지만 평균 내보니까 중간 지점의 생각으로 수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층이고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할 스윙보터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는데요. 뭐 사실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곳에서 보냈던 시절이 가장 인생에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굉장히 호남에 이어 충북, 청주까지 가서 중도 확장을 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분위기 어땠나요? 네, 어제 저도 뭐 청주의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뭐 아주 뜨끈, 아주 화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충청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 곳이거든요. 뜨끈미진한 맞습니다.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할 때부터 정말 환호가 느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정말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북 지형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구나 네. 그런 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